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구몬리 작전 7부 맡게 있는 김동엽입니다. 예. 자, 지금 시장이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자, 1시간 동안, 자, 구몬리 작전 7부 순서, 예, 같이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얼굴 뒤딱 크게 나왔네요. 예. 얼굴 다시 좀 축소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고요. 자, 다 같이 9988 대동단결. 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뭐 한껏 달아올라 가지고 야, 이거 지수 증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나올 만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조금 분위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세게 올라가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시장의 분위기에 온도차가 좀 미묘하게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조망을 해보고요. 네, 시장에서 또 찾을 먹방 관련된 먹방 아이디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호재와 악재는 계속 매일 강조드리지만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미국 시장도 또 우리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 요새 계속 신고가 나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온통 원인은 간밤에도 트럼프가 비컷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만, 주장을 하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거죠. 이틀 이제 내일 18일 날 새벽이면 나올 이슈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여튼 끝까지 주장을 하고 또 반박을 하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현재로는 비컷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단행되는 건 100%에 가까운 확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지수 상승을 이끌 만한 정책적인 뒷받침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번 오늘 시장도 역시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축이 돼 갖고 올라가는데 결국 AI 경쟁이죠. 이것과 관련된 이슈들 있습니다. 이쪽에 워낙 좀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라는 게 건너 보면 경기 침체라는 걸 가정하고 나오는 것인데도 또 관세 협상의 분위기, 우리 지금 오늘부터 일본 차는 15%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온통 호재 쪽으로 많이 몰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가져야 이제 드디어 포모 현상이 조금씩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지금 초반에 시장 지수가 연일 계속 올라가니까 초반에는 조금 덜 올라가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장이 세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오늘도 물론 초반에 오전 분위기는 개인들께서 주로 팔고 하는 분위기가 맞거든요.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지수 올라가니까 아까 오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팔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벌써 거의 1조에 가까운 코스피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실 이게 개인들이 팔고 싶어서 판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여기 지금 깔아놓은 매물들을 그냥 흡수해 가는 거죠. 엄청나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개인들이 그냥 쭉쭉 팔아버리는 것처럼 느끼는데, 저만치 저 위에다 걸어놨는데 이걸 먹어가? 이런 정도의 지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왜 여러분들 부동산도 이거 안 팔려 이러고서 매물 내놨다가 갑자기 호가문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매물 걷어들이듯이 개인들의 팔자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도 좀 그랬죠. 어제 왜 개인 팔자가 좀 줄었었는데 오늘 또 이제 한 40포인트 이상 지수가 올라오고 하니까 또 여기다 대고 때리시고 또 인버스 곧버스까지 양념을 쳐가지고 매수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2500대부터
인버스 사셨다라는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적어도 3300선 위에서 뭐 슬슬 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언젠간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만, 야, 이거 2500대부터 친 분들은 일단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예,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수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기사 있었죠. 개인들은 불장이 오래 가겠냐 하면서 계속 매도했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인버스 고버스 ETF 사는데 이제 집중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외국인들은 이제 지수 올라가는 데다 배팅한다 이랬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는 뭐 뷰가 일정치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적어도 한 2주 정도 가까이 흐름은 완벽하게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입각해가지고 오르는 종목들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세게 올라가는 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데 뭐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자, 지금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초점을 쓰라고요, 저버러? 네. 네. 그래요. 다초점은 사실 그 되게 불편합니다. 저도 예전에 써봤었는데, 그게 뭐 이 아래쪽 부분만 조금 밑에 이제 글씨나 이런 거 읽기 좀 좋은 거고, 약간 먼 데는 이제 뭐 그냥 쳐다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뭐 누군가 이제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고 일정 부분 편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엔 좀 되게 좀, 저는 그래서 지금 두 개 안경으로다가 운전할 때 쓰는 안경하고 컴퓨터 볼 때 쓰는 안경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그냥 번거롭지만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뭐 눈에도 안 좋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뭐 먼 거리 보는 거랑 가까운 데 보는 거랑 이 시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초점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써보다가 좀 약간 실패한 케이스에 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뭐 시장은 아주 놀랍게도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에 입각해가지고 40포인트 넘는 시장이 나오는데, 이게 손부끄럽게 코스닥은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예요. 흐름이 이렇게 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815라고 하는 외부 사이트 가가지고 8월 말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요? 9월달 금리나 뭐 확신이고 아주 센 급등장이 오면 매도인데, 제가 이거 지난주 나가서도 그리 말씀드렸죠. 아직 아주 센 급등장 아닌 거. 급등은 하고 있는 거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1일 100포인트 이게 최소 제 기준이거든요. 이 장이 아직 안 왔다고 전 보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 지금 뭐 한 10포인트대에서 40포인트대 그제 올라섰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거 뭐 이따 삼성전자 한 5% 올라가고 하이닉스 한 10% 올라가면서 100포인트 장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적어도 제가 봐선 100포인트 오르면서 개인들이 적어도 순매수로 전환해서 한 일주일은 뽑아주는 그런 시장까지 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결론적으로 이제 꼭지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많이 오르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올라가니까 뭐 이제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냥 4천까지 직행이다, 이런 식으로 또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막 생길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오를 때보다 더 위험할 때도 없죠. 내려가려면 남은 거잖아요. 그 오름의 끝이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오를 때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차차적으로 줄이란 얘기를 하는 것이, 너도 나도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제가 이번 시장의 꼭지를 알겠어요? 도통 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상이 나오면 분위기는 알겠죠.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과연 최종적인 분위기냐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또 잠깐 쉼이 있는 것 뿐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가 또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가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7월 달에 하이닉스 31만원으로 가격
후려쳐가지고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얘기했던 놈들이 왜 지난주 후반부터 뭐 오늘 포함해서 여러 날 동안 계속 미친 듯이 사들이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해석까지 좀 해드리고 왔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7% 올라가야 돼? 올라갈 만한 뭐 아주 정당하고 당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역시 불명확합니다. 근데 진짜 메가 장사고 수급이 깡패라고 들어와서 무진장 올려버리는데 거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오르면 오르는 거에 대한 이유는 몇 가지 좀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오를 때 뭐 합리적인 이유를 다 제시하고 오르는 게 아니고, 일단 오르든 또 엄청나게 빠지든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해석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나 뭐 많은 그런 뭐 애널이라든가 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 갖다 붙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지금 3분기 이제 9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셈법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림잡은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 이거 3분기 영업이익 얼마나 나올까? 뭐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건데 하이닉스 한 10조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때 4조 6천억 나왔는데 이번에 한 7, 8조는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엇비슷하게 9조 때 나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AI 경쟁이 붙으면서 칩 가격들 막 서로 올리겠다고 난리치잖아요. 마이크론도 20-30% 올리겠다. 훨씬 점유율도 낮은 샌디스크 같은데도 낸드 뭐 10% 올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점유율도 많고 더 팔아도 뭐 몇십 프로라도 더 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은근슬쩍 저 밑에 것들이 가격을 올리네, 우리도 그냥 은근히 올리자, 우리가 더 지배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특수와 또 가격적인 인상에서 나오는 그런 차이 효과, 저 지금 미스터 블루 상 들어갔어요. 제가 뭐 여러분 앞 순서에서도 뭐 웹툰주 다룬 분들 있겠지만, 오늘 그 네이버 웹툰이 시간외에서 한 60-70%, 뭐 초반에는 막 90%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웹툰은 그냥 다른 거 없어. 공식이 그냥 미스터 블루야. 제가 몇 번이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 미스터 블루 저 월 회원이라고, 무협 만화 보느라고 월 회비로 24,000원씩 꼬박꼬박 지금 결제하고 있는데, 미스터 블루 지금 주가야 뭐 형편없이 1,000원대지만 어쨌든 웹툰 이슈만 나오면 1등주로 반응이 빠른 게 미스터 블루라는 건.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10%쯤 출발을 해도 사도 먹겠다. 보통 저 지난번에 한 2달 전인가 또 네이버 웹툰 이슈 나왔을 때도 미스터 블루가 20%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옛날 그 움직였던 그런 폭들이 있는 애들이 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탑코미디어도 20%대고 뭐 핑거 스토리, 웹툰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캐대언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뭐 캐대언이 직접 우리나라 작품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런 뭐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성공한, 뭐 그냥 성공도 아니고 그냥 초대박을 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갔던 게 스튜디오 미르 같은 뭐 마블 스튜디오랑 같이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슈로 해서 꽤 갔었고,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결국은 디즈니가 뭐 네이버 웹툰 지분을 2% 정도 취득하는 데다가 또 그네들의 어떤 그 만화, 이거에 대해서 뭐 웹툰식으로 해갖고 연재하거나 게재하는 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재료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보면 K컬처고 미디어 컨텐츠 쪽에 그런 이제 뭐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와 그런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물론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게 진짜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저 중고등학교 때 보면 맨날 홍콩 느와르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영화 만들까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빌보드 차트에 뭐 1등하는 가수나 노래가 나올 거라는 생각,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빌보드에서 1등을 뭐 캐대언 노래지만 어쨌든 뭐 4주 5주 연속, 또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도 1등, 뭐 먼저 또 전작도 있죠. BTS든 뭐 이런 또 그룹에서 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었고, 하여튼 지금 보면 물론 우리나라 이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내포돼 있긴 한데 약간 이제 도박성이 있긴 하죠. 이번 정부가 뭐 재정 건전성을 좀 훼손하면서라도 저런 뭐 100조를 풀고 150조의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어쨌든 기회를 잡아서 올리거나 이러지 못하면 우리나라 영원히 저성장 국가로 가버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갖고 시도를 하는 건데, 이게 뭐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우리는 어려운데 안 되는데라고 하고 보면 답이 없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그래 이번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대만만 이번에 사실 대만이 뭐 GDP 우리 추월한다 그래갖고 그런 경계감도 우려감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일본이 대만이 더 성장률이 높은데 우리는 1% 될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차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뭐 정부에서 아무리 3,500 뭐 넘어 4,000 5천까지 지수 불러대더라도 사실 공연불이죠.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와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잔뜩 있는 증시가 어떻게 올라가겠나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일단 뭐 구호고 기대감 좀 막연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쪽이 세게 올라가는 거, 뭐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의 이제 그런 뭐 법적인 이슈 풀이 이후에 공교롭게 삼성전자도 좀 길을 타기 시작했고요. 또 AI의 버블이 아니라 AI의 경쟁이 만든 기본적인 효과예요. 이거는 지금 뭐 오픈AI가 미친 듯이 투자한다 이런, 그러니까 자기 빼놓고 나머지들은 그냥 시답지 않은 거죠. 지난번에 제가 계속 그 샘 엘트먼이 얘기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드린 게, 자기 입장에서 투자하는 건 얼마든지 자신 있고 AI가 미래 더 커질 거라는 거 확신하는데, 왜 능력도 없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과열되게 받으면서 성과도 못 일으키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난이거든요.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했던 AI 버블 이슈는 전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나머지 좀 뭐 그가 생각하는 약간 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 내지는 뭐 나한테 이제 포커스를 몰아달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하여튼 뭐 그 뒤에 오라클도 날아가고, 블룸에너지 같은 연료전지 종목도 또 빛을 발하고, 우리나라가 지난주 이제 대통령의 그 원전에 대한 입장 때문에 원전주가 좀 며칠 조정받았고,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원전의 르네상스 분위기는 꽤나 있고,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트럼프가 영국 가서 뭐 또 영국 원전과의 협업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적어도 뭐 대형 원전이라든가 SMR에 대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선 글로벌적인 공감대는 있는데, 이게 참 이분법으로 뭐 국내는 막고 해외는 키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저항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새 정부 안에서의 관점으로 봐서는 뭐 국내만 따져보면 원전을 그렇게 기대할 만하진 않을 것 같은데, 글로벌적으로 워낙 지금 붐이 불고 있으니까 약간 좀 구분해가지고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자, 지금 하이닉스가 한 6%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하지만 고쭉 한 1% 주춤하니까 지수가 한 5포인트 정도 바로 쑥 밀리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도 굉장히 강한 장이 연출되고 있음이고요.
자, 요런 시장에 대한 관점은 빠르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는 대박, 급등장이 연출이 돼야 되는, 최소한 저는 100포인트장 나와야 되는 거고, 개인들이 오늘도 다행히도 팔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게 사자로 가서 약 1조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날 대부분 까시면 2, 3일 내로 아마 잘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그런 조건들이 안 맞춰지면 그냥 고잉이죠. 제가 지금 오늘 지수에 대해 제목을 코스피 3500이 이제 꿈이 아니다라고 붙여봤는데, 지난주 후반 정도에 다음 주 예상할 때도 그리 말씀드렸어요. 뭐 연말까지 3500이요? 저는 다음 주 금리 인하 미국에서 단행되기 전에 3500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시장 결국은 3450까지 벌써 그냥 한번 찍어줬는데요. 여기서 그냥 끝날 거니, 그럼 3450 하려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딥다 사고 있고, 여기서 그냥 뭐 유야무야 되면서 끝나? 시장이? 전혀 그렇게 될 시장 아닙니다. 제가 봐선 시장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굉장히 오버하는 습성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아차 싶으시다 싶지만 아직까지도 포모 현상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다고 봐요. 이건 뭐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회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기회죠. 개인들이 폭발 매수가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여기서 계속 꼬셔대는 시장 분위기 만들어낼 거고, 이래도 안 들어올 거냐, 계속 우리들한테 뭐 추파를 던지는 그런 장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한 번이라도 빨리 들어갔다가 한 입 살포시 베어먹고 나오기 위해서는, 뭐 지금도 만약 현금이 많은 분들이 간혹은 있으실 테니까, 야, 이게 3200일 때 뭐 되냐 마냐, 3100 깨지는 장 나왔을 때도 내가 안 들어갔던 걸 3400 중반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늦은 거죠, 사실. 늦었는데, 그러니까 조바심이 자꾸 나는 거죠. 지수가 오를 때마다 야, 나는 이거 손가락 빨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실 거고, 이게 어느 순간 켜켜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이 개인들의 순매수로 전환되는 날이 곧 온다고요. 그게 제가 봐선 아주 빠르면 18일이고, 늦으면 다음 주 정도. 그때까지도 저는 안 들어오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시장은. 들어올 때까지. 자, 개인들이 아무리 스마트 로 뭉쳤다고 해도 결국은 끝에 가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뭘 잘하는데 가보세요. 현동님이 얘기하신 다초점이요? 아직도 다초점을 얘기해. 뭐 다초점 얘기는 제가 꺼낸 것도 아닌데, 도대체 다초점이 왜 나온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구만. 개인들이 고점에 안 들어간다. 물론 지금 대다수의 순수 개인들은 고점에 들어갈 지금 수량들을 안 갖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이라도 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할 만큼의 현금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잔뜩 아직도 덜 올랐다 내지는 내 거는 안 오르냐, 이런 분들의 비중이 큰 분들이 오히려 많을 거고, 지금 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그렇지만 개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민하게도 뭐 바닥에서 긁었든 아니면 최근에 2000대 뭐 3000 넘기 전에 산 것들 나름대로 수익이 나왔다 이러면서 조금씩 던져대는 분들은 있겠으나, 뭐 그분들이 지금 던진 것들을 반해서 더 올라간 가격대에서 들어오려면 진짜 웬만한 뭐 가스라이팅 내지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오겠죠. 근데 시장은 되게 이상하게도 그런 정도 레벨까지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이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서 난 죽어도 이렇게 3,400대, 500대 올라가는 장은 멋득지도 않고 들어가면 바로 물린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더 있을 거라서 당연히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미쳐버리는 분들이 나와요. 내가 왜 2,800에서 팔았지? 3,500 넘어가 보세요. 그런 현상들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나이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뭐 불장에 우리 코인도 지금 들어가신 분들, 뭐 최근에 아주 굳건하게 갖고 있던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저 아는 분들 몇 년 전에 코인 해가지고 불장에 들어갔다 다 80, 90% 마이너스 난 분들 엄청 많은데, 뭐 주식이나 코인하고 솔직히 거기죠. 이게 뭐 코인은 아주 젊은이들만 하고 뭐 주식은 그런가요? 지금 사실 지금 시장은 바라보면 그런 거거든요. 야, 이거 하루만 오르는 거 더 하면 그냥 내 계좌가 몇 프로 좀 올라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로봇주나 반도체나 또 뭐 바이오 일부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 면면을 보세요. 최근에 바짝 오른 애들 생각해보면 보시면은 이게 하루 오르고 그냥 푹 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속성이 있게 계속 뭐 일주일에 한 5, 60% 올라가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아무리 내가 심지 있게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다 그래도 이게 눈동자가 지금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계속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시장에 대해서 8.15 금요일날 나가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관심해져라. 왜냐하면 계속 관심 갖고 보게 되면은 팔고 싶어진다. 뭐 사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무관심해져라. 어차피 여러분도 8, 90%, 100% 주식 갖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높게 팔고 싶으시면 시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능한 지수 안 보고 가격 안 보고 그게 낫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뭐 결정적으로 그냥 미쳤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장이 저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서, 하루에 100포인트 올라가고 개인들이 매수를 뛰어드는 장까지 그냥 지그시 눈 감고 계시려면 진짜 눈 감고 계시는 수밖에 없죠. 이거 사실 계속 화면 보고 계시면은 흔들려요. 별로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요런 말씀 드리면서 시장에 지금 좋은 분위기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시장은 반도체 쪽이 뭐 폭발 직전까지 갖고 있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이제 웹툰 쪽이 또 네이버 웹툰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 종목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원전 쪽이 오랜만에 분위기가 좀 좋고요. 비만 쪽이 오늘 또 좋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유리기판 쪽도 오늘 좋아요. 뭐 이게 이제 반도체랑 사실 패키징 쪽으로 궤를 좀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류를 안 해놔서 그런데, 오랜만에 유리기판 쪽도 좀 움직임이 좋은 상황들입니다. 움직임들이 뭐 요렇게 지금 한 4-5개 정도 테마 위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 분위기는 뭐 지금 코스닥의 개별주들, 소형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2021년도에 지수가 3,300 갔을 때는 그때 코스닥도 한 1000포인트 갔거든요. 근데 지금 800대 한 중반 정도에서 일단 더 동력이 없네 이렇게 지금 상황들이 좀 흐트러지다 보니까 조금 그때보다는 상황들이 별로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 또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긴 했어도 그 21년도 그때가 또 이제 뭐 코스닥의 좀 강세 섹터들이나 업종들이 조금 활약을 할 때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주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자, 지금 그 부총리가 어제 그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이제 주장한 게 있어요. 코스피 5천을 보내려면 AI 대전환이 승부처고, AI 대전환을 위한 과제가 15개가 있고, 초혁신 경제 15개, 이렇게 3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하여튼 챙기면서 투자도 엄청 갖다 붓겠다. 지금 이전에 정부와 차이를 둔 얘기를 한 게 전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그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전 정부나 그전 정부 다 대부분들 뭐라 그랬냐면 투자를 뭐 몇십조를 한다, 50조를 한다, 100조를 한다 이런 게 결국은 정부 투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민간 투자를 결국 합산해가지고 대부분 투자의 핵심 뭐 자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반반이거든요. 75대 75 이런 식으로 뭐 정부 출연 반, 민간 출연 반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한다는 거. 이번에는 정부가 돈을 쓰겠다. 그래서 적자 재정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니까 예전처럼 그 민간에서만 투자하겠다는 거 합산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끌고 가서 완전히 그 고삐를 잡고서 리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뭐 그의 표현대로면 뭐 한 프로젝트에 수억 원이 들어갔던 걸 수십억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우리 지금 저성장의 해법을 위해서는 저렇게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신사업과 미래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 지금 뭐 소형 모듈 원전도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도 있고 그린 수소도 있고 SiC 전력 반도체도 있고 액화 천연가스 화물창 비롯한 첨단 소재와 부품, 또 스마트 농수산업, K뷰티, 콘텐츠, 식품 많아요. 뭐 거의 다 모든 산업이 망라가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강세를 띠는 게 결국은 뭐 기사에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저 한라캐스트 아침에 마이너스였다가 저 날아가는 거 다시 날아가죠. 그죠? 되게 세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어제 상치고 오늘까지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흐름들이 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리코리아 지금 뭐 외국인들 미친 듯이 사잖아요. 9월달 들어서. 근데 뭐 물어보면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반도체 보고 산다. 최소한 2달까지 오버슈팅 하겠다. 외국인이 산 건 반도체고 순매수 83%가 반도체다. 반도체 지금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까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산다라는 느낌은 알겠는데 현실도 알겠고 왜 반도체냐? 결국은 뭐 동남아의 어떤 뭐 비슷한 기업들 포함해서 미국의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애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여전히 싸다라는 거죠. 기업 실적 대비해서. 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NH증권에서 경쟁사가 뭐 당연히 삼성 아니면 마이크론밖에 없겠습니다만 단기간에 HBM 점유율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오늘 39만 5천 원으로 올리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지금 요 리포트의 실체가 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39만 5천 원, 39만 5천 원으로 상향했어요. 뭐 40만 원짜리도 있고 최근에 그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들이 갑자기 지금 좋아졌습니다. 뭐 31만 원으로 목표가 내렸던 골드만삭스가 주체가 돼서 외국인 사자도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이상할 게 없죠. 자, 오라클이 만든 뭐 그 클라우드 시장의 어떤 확대, 성장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것들은 이제 칩으로 환산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픈 AI와 오라클 또 소프트뱅크가 주축이 된 이 스타게이트, 결국 AIDC죠.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 또 이게 미국 국내도 11개지만 세계 11개 나라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도 이번에 뭐 SK그룹하고 아마존이 울산에다가 엄청나게, 그게 그냥 뭐 1, 2년의 뚝딱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한 6, 7년 걸리는 3단계 이슈로 다 진행되는데 거기 투자만 해도 한 7조?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결국 뭐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고, 이게 뭐 HBM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레거시 디램이라든가 랜드 플래시 쪽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AI의 새로운 붐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 중이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어저께 뉴스예요. 오늘 게 아니고요. 자, D램에 이어서 이거 어제 보여드린 겁니다. D램에 이어서 낸드가 공급 부족이다. 이게 결국 이게 어저께 뉴스인데 오늘도 투영되는 뭐 주가를 보면 뭐 이런 현상이 뭐 하루 만에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 배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중이다. 가격을 지금 마이크론이 30% 이상 인상 통보했다. 아니 저 3등 업체가 30% 이상 인상을 통보하면 1, 2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맞추기만 해도 그냥 셈법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이닉스가 2분기 때 9조 2천억을 벌었어요. 정확히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블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물론 지금 3분기 좀 뭐 끝날 무렵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가격 올리고 해가지고 만약 하게 되면 이번에 얼마나 오는 거지? 저는 진짜 어렵지 않게 10조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 인간 지표가 될 필요는 없겠고요. 다른 분들이 과연 그렇게 도는지 여부를 유심히 보시고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레벨도 물론 뭐 대단히 훌륭한 지수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이야말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거 뭐예요? 그 여기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진짜 참을 땐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번 이런 장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제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지수라는 게 맨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서 흐름이 있다가 어느 순간 별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잠깐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또 어느 순간 또 조정이 나오고 또 수평으로 있다가 더 올라가든 또 내려가든 이런 시장에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건 뭐 분명히 우리 눈에 다 보이니까 대세 상승장이라는 데는 동의가 되실 건데 과연 이게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건 그거죠. 도대체 여기쯤이냐 아니면 여기 임박이냐에 대한 관점이 아직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적어도 아까 여러분들께서 참 정신줄 잡고 난 절대 오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다고 하면 시장만 오버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 오버하는 시장에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올리고 나오시려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냥 무관심해지시거나 좀 덜 보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철저하게 냉정해지시거나 그래갖고 이거 아직 멀었다 되게 살떨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좀 놀라운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세공정 한계 돌파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수원에서 그 최첨단 패키징 행사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정리해 드릴 때 유리기판만 보였다. 캠트로닉스. 제가 여기 어저께 이것도 어제 보여드린 장표입니다. 근데 오늘 먹히죠? 어제보다. 오늘 캠트로닉스 엄청나게 세게 오르던데 한 반상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유리기판 이슈가 전반적으로 강한데 그 중에도 보면 뭐 SKC도 있고 PI도 있고 아까 보니까 JNTC도 올라가고 뭐 올라가지만 결국은 그래도 제일 조명받는 게 저 TGV 공정 쪽에 특화되어 있거나 기술력이 좀 그때 봐도 뭐 그 되게 고위 인사가 저한테 뭐 설명도 해줬는데 뭐 유리기판 하면 하여튼 자기네 자신 있다고 캠트로닉스가 엄청 난리치더니 오늘 움직이는 폼새를 보니까 가장 좀 센 편이에요. 확실히 가서 뭔가 좀 듣고 오면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반도체는 뭐 불이 붙었다는 느낌이 이제 확연히 있고요.
세게 올라가는 장. 뭐 하이닉스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뭐 이번 장에 저는 한 40만 원까지 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만큼의 상승이 나온다면 한번 좀 리스크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죠. 갈 때 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내 거만 안 간다 이런 얘기. 뭐 근데 되게 웃긴 건 조선주, 방산주 원전 갈 때도 내 건 안 간다 그랬다가 반도체랑 로봇 가고 바이오 가는데도 내 건 안 간다 그러면 도대체 최근에 뭐 은행주나 금융주, 보험주 이런 것도 안 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갖고 있는데 안 가는 거죠?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이 웬만큼 올라가려고 뽐새를 잡은 애들은 하다못해 2차전지도 바닥에서 꽤 올랐는데 내 거만 안 가는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건가? 물론 지금도 52주 신저가 종목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보통 나오긴 나오는데 내 것만 안 가기가 되게 어려운 장인데 이게 지금 장이 되게 그 빗사이로 막가라는 그런 뭐 유행어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서 조금 좀 빨리 탈피가 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물론 뭐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아직도 내 거만 안 가고 나머지 애들만 가요 이러면은 굉장히 슬픈 장이잖아요. 3,500에 초근접하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내 거만 안 가요 라고 하면은 슬픈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요런 얘기까지 드리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냥 제 고집대로 제게 결국은 시장의 중심이고 주도 섹터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무슨 조단위 운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가격을 뭐 깨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시장 뭐 갈대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고 가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추종을 하지 않으면 시장을 뭐 비트한다 이런 느낌이 사실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한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됐겠지. 2200에서 3400이 됐는데 어떻게 1200이 오르는 시장인데 여기서 뭐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저 한라캐스트 어제 이어서 오늘 아주 바람직하게 올라가네요. 자, 또 하나 이제 보고 말씀드릴 게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뭐 에너지를 어떤 걸 써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 이제 약간 반박의 내용들이 나온 거죠. 결론은 원전을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라도 더 한 2년 정도는 더 늦게 지금 착수가 되게 생겼는데, 자, 이게 에너지를 좀 글쎄 이게 쓴 사람이 제일 공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에너지 구입 단가 기준으로 보면 원전은 뭐 한 80원인데 뭐 수력은 130원, 뭐 재생에너지는 123원 이런 식으로 약 50% 비싸다. 이렇게 비싼 전기를 계속 쓴다라는 건 그럼 또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재생에너지만으로 원전의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럴 일은 당분간 없겠지만 맨날 구름지고 태양이 없는 그런 뭐 영국 같은 데서는 솔직히 태양광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바람이 안 불어 어떻게 바람이 안 불지는 않겠죠. 근데 생각보다 안 불면 어떡하지? 이러면 또 잔뜩 설치해놨는데 효율이 떨어질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같은 데로 전기를 송배전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트럼프 영국 방문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오늘 오랜만에 한 5, 6일 만에 원전주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보성 파워텍 정도, 우리 기술 요 정도 아까 움직이는 것 같던데, 아직 뭐 우리나라 국내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아직까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완전히 뭐 구조적으로 아직 가기는 좀 힘든데,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좀 나오긴 해요. 몇 개 업체들이 원전 보수와 관련된 수주를 따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고, 뭐 직간접적으로 미국에서도 결국 원전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2030년까지 10기 정도의 원전 짓겠다는 행정명령 이후에 뭐 그 지을 수 있는 나라 솔직히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가성비 있게. 계속 요청이 온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국내는 뭐 별로 중용을 안 하면서 해외 쪽으로만 이게 마케팅이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있는 기술력과 이런 것들 그냥 사장하거나 이러지 말고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는 어쨌든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충실하게 좀 수출 쪽으로는 어쨌든 좀 밀어주는 그런 정책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거 뭐 비만은 제가 이거 어제 자료예요. 비만약 뭐 없어서 못 판다. 지금 마운자로가 2주밖에 안 들어왔는데 2주 됐거든요. 2주 됐는데 벌써 위고비를 뛰어넘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비만에 대한 이슈는 제가 봐서 거의 뭐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으로,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간질환, 치매도 예방하거나 좀 고치는 효과 비슷한 거, 그리고 암 예방까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효과들이 부수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GLP-1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 가지고 기본 비만약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제형의 변화죠. 장기 지속형.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기,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주사 맞기, 아니면 뭐 경구용, 또 패치형 이런 식으로 제형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고,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이거 마운자로 대란이 사실이었냐, 2주 만에 위고비를 넘어섰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뭐 일동제약 같은 거 되게 세게 올라가죠. 일동도 올라가고, 지금 비만 쪽에서 움직이는 아까 뭐 인벤티지 랩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아까 블루엠텍도 좀 올라가고, 뭐 비만주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강세를 띠고 있다, 이런 관점들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 또 이제 최상위 그 글로벌 펀드들이, 상호 펀드들이 우리나라 뷰티들을 거의 다 지금 인수를 거의 다 먹었죠.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해서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예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M&A 한 다음에 결국 상폐한 기업들, 또 지금 상폐 앞두고 있는 게 비올이고, 파마리서치도 계속 M&A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M&A 가능성 자꾸 나오는 게 이제 클래시스, 원텍, 뭐 휴젤 이런 것들도 지금 결국은 이게 글로벌 상위의 상호펀드들이 왜 사겠어요? 여직 탐이 날 정도로 성장성도 있고, 지금 뭐 피부 미용 관련해서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나 이렇게 피부 미용이 막 활성화돼 있지, 아직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피부 미용 침투율이라고 하죠. 한 자릿수, 또 중국도 그렇고 한 자릿수 초반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성장성이 아직 무궁무진하다, 이런 관점. 그리고 최근에 뭐 K뷰티를 통해서 우리나라 K 그런 화장이나 피부 미용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대통령 또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성형 관광이나 성형 미용이 K 푸드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그 환급세, 일몰에 대한 부분도 저는 조금 교통정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OLED 쪽은 오늘 뭐 희소식이 돌려오면서 뭐 개별 이슈입니다만 오늘 LG 디스플레이 두 자릿수 상승 예, 눈에 띄는데 자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이번에 이게 초출로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움직임 보면은 얼마 전에 한번 세게 바닥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이게 오늘 처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지난번에 그 하루 만에 좀 많이 가라앉긴 했지만 결국 시작은 사실은 이때 요때죠. 7월 25일 날 장대 나면서 그동안에 뭐 내려가던 추세를 좀 변화시킨 거 이게 큰 거고 요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한번 급등 지난번에 있은 다음에 내려왔는데 결국은 뭐 최소 쌍봉 아니면 지금 오늘 신고가세로 냈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의 반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늘 뭐 대형주 쪽에서는 물론 뭐 주목은 하이닉스가 더 받겠지만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저런 그 현상들 이런 것도 무시 못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중국의 BOE 대신에 아이폰 패널을 LG 디스플레이가 더 맡아서 공급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강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웹툰주 강한 건 당연히 이제 해외발로 해서 네이버 웹툰 그 모회사가 어저께 뭐 끝날 때도 5% 올랐지만 오늘 새벽에 폐장 후에 이제 디즈니의 협업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한 60-70% 올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뭐 이거 뻔한 거지만 미스터 블루, 와이랩, 뭐 MBT, 탑코미디어, 뭐 DNC 미디어는 못 봤어요 제가. 근데 뭐 스튜디오 미르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많은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뉴스들 나온 것들 기반으로 해서 오늘 좀 분위기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린 것들이 오늘 이제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QLC SSD가 이제 내년도에 쇼티지 난다 그래서 오늘 삼화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틱톡은 이제 뭐 미중 간의 그 매각이 합의가 될 것 같아서 19일 날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한다고 하죠. 뭐 오늘 좀 오르다 마는데 한 내일 모레쯤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왜냐면 19일 날 매각 합의가 완벽하게 되면 한 번은 더 오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관련주 어제 셌는데 오늘은 좀 주춤되지만 시스트로닉스 같은 거 보실만하고 삼바 분할 이슈로 해서 역시 ADC 이중항체라든가 펩타이드 관련해서 이제 별도 중점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 있고 K컬처 관련해서는 SMG 엔터 웬만큼 좀 조정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실적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되게 협업은 부지런하게 하고 있어서 좀 볼만해요 지금 가격대는. 그리고 웹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스터 블루가 뭐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대책으로 해서 아침에 보면 LNC 바이오랑 비슷한 이제 재료 갖고 있는 휴메딕스 디스플레이, 뭐 ISTK 오늘 그 양자 뭐 보안 이슈, 해킹 이슈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세게 좀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리포트로 소개드린 게 아침에 지금 보시면 캠트로닉스 아침에 소개드렸었는데 아침에 이거 뭐 세게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15% 올라간 거고 그 두 번째로 소개드린 게 ICTK 얘는 뭐 대책으로 해서 워낙 셌기 때문에 그냥 안내를 드렸고 이게 결국은 사이버 보안 이슈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쉽게 가라앉지를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 통신사 두 군데가 이슈가 됐는데 LG라고 그럼 무사할 거냐 무조건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 앞으로 뭐 은행권 금융권 포함해서 해킹과 관련된 이슈는 간헐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ICTK 같은 게 이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건 적어도 딴 것보다 오늘 아침에 세게 오른 게 목표가가 28,000원 어제 종가가 12,000원 600원인데 그 목표가 2배 이상 제시가 되다 보니까 훨씬 좀 강한 흐름이 나온 거고 그리고 역시 이제 통신 쪽 또 보안
그 방산 쪽 같이 하고 있는 RFICC 자회사덕까지 보게 생겼다. RF 머티리얼스의 성장,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실적이 기대된다 해서 4만원 목표가 제시된 거, 이것도 오늘 뭐 나름대로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식 먹방 리스트라고 끝에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삼성전기 아직도 유효하고요. 캠트로닉스, 유리기판 이슈로 앞으로 자주 언급이 될 것 같고, 뭐 범한 퓨얼셀 여전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아까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자꾸 경쟁을 하는데, 결국은 제3자 입장에서는 연료전지가 답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한라캐스트는 아까 한 2-3% 오를 때 이거 적어놓은 건데, 사실은 지금 그새 13%가 올라버렸습니다만, 결국 앞으로 이런 그 다이캐스팅 공법과 또 그 라이다, 또 카메라 이렇게 겉에 싸는 외장재, 그리고 또 로봇까지 개념이 붙어서 요거 좀 아직 바닥에서 많이 오른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Y바이오는 오늘 뭐 마이너스 한 몇백원 나다 또 플러스 나다 이러는데, 요거는 매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아무 생각 없이 5주에서 10주씩 그냥 치매 예방용으로 사놓으시면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주장하는 사람들 마음인데, 원전이 가장 친환경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당연히. 제가 봐선 가장 친환경에 가까운 건 수소겠죠, 수소. 발전하고 나서 물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친환경이 있겠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럼 수소 만드는데 아직 돈 많이 드니까 그런 거지. 뭐 가장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 치면 수소가 더 맞을 거예요, 아마. 그거 아니면 뭐 그 핵융합 이런 게 차라리 더, 왜냐하면 그건 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내는 대신에 그렇게 막 오랫동안 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반짝해갖고 뭐 잔뜩 저장해갖고 뭐 쓰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핵융합을 뭐 그냥 계속 24시간 내내 돌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발전 단가나 이제 그 생산 원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인프라 갖추는 데 드는 비용들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참 이게 치우치지 않고 이게 누가 딱 정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맨날 양편끼리 싸우니까 그냥 정권의 입맛대로 이쪽이 됐다 저쪽이 됐다 이러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나와주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전히 40포인트, 뭐 10포인트 요 정도의 상승력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뭐 오늘 갑자기 급전직하, 야 오늘이 이제 날 풀렸으니까 뭐 됐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적어도 미국이 17일 밤에, 그러니까 18일 새벽에 금리 결정 됐을 때가 사실 저는 하나 이제 분기점으로 보는데, 그게 그러고도 뭐 개인들이 과히 광탈해가지고 우리나라장 드디어 뭐 4천을 찍을 거니까라는 확신 속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위기가 없다고 하면, 그냥 지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꾸역꾸역 흥분할 때까지, 가스라이팅 당할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계속 보시기가 괴로우시거든 안 쳐다보는 것도 방법이야. 그게 내 주식 쉽게 뺏기지 않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문인 작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로 이용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맞점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